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나흘째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에 이어 내일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 36도, 경주 35.6도 등 29도에서 36도 분포를 보였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5도로 오늘과 비슷한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포항기상대는 오늘 밤에도 열대야 현상을 보이겠다고 전망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외식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최근 외식업소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단속한 결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만 38곳이 적발됐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단속 현장을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포항시의 한 식당가. 한우로 냉면 육수를 직접 우려낸다고 홍보하는 한 고깃집을 찾았습니다. 단속반이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수입산 고기를 섞어 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돌 양지가 호주산이잖아요, 그죠? 네. 이거 쓰셨잖아요, 지금. 제가 색깔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 가정식 백반집에서는 국내산 김치를 사용한다고 표시했지만 부엌에서 중국산 김치가 나왔습니다. 이거 20kg 맞습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신다고요? 네. 두 봉지나 있는데? 그 사람이 시장 가기 전에 저는 잘 모르신다고요?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최근 사흘 동안 경북 동해안 외식업소의 원산지 표시 상태를 점검한 결과 경주 19곳, 포항 18곳 등 모두 38곳이 적발됐습니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인 경우가 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5곳이나 됐습니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37%로 가장 많았고 김치, 쇠고기 순이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이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또한 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편승한 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기획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33개 업체를 모두 형사 입건하고 미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최근 영천과 안동 지역 16곳 농가에서 닭과 돼지 2만 2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22억 원을 긴급 투입해 축사 단열 처리와 환기시설, 전기관리용 시설 등을 지원하고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폭염으로 닭과 돼지 12만여 마리가 집단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다음 달 동해안 해수욕장과 연안 양식장 등에서 물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냉수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조사원은 최근 동해안 해역의 수온을 분석한 결과 포항과 경주 앞바다는 20.5도와 20.4도를 기록했지만 부산 기장교는 이보다 5도 이상 낮은 14.7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조사원은 부산과 울산 해역은 다음 달 초에 냉수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냉수대가 경주 쪽으로 북상할 가능성도 있어 양식장 등에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의 지난해 현금 흐름이 국내 철강사 가운데 가장 원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의 현금 흐름은 7조 6천억 원으로 지난 2014년에 비해 122.8% 늘었습니다. 이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 변동 항목이 2013년과 2014년 연속 마이너스였다가 지난해 2조 7,500억 원 플러스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대제철은 3조 656억 원으로 2위, 동국제강은 3위에 올랐습니다. 포스코건설이 시공능력평가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전국 건설업체 5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삼성물산이 1위, 현대건설이 2위, 포스코건설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3위에 올랐습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모든 건설업체의 업종별 법정 공시 항목을 협회 누리집에 일괄 게시해 발주처 등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3회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오늘 개막해 나흘간 열립니다. 축제 첫날인 오늘은 개막식과 함께 영일대 해수욕장과 형산강변에서 밤 9시부터 10분간 뮤직 불꽃쇼가 펼쳐집니다. 메인 행사는 주말인 오늘 30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이탈리아와 대만, 한국 등 3개 나라에서 10만 발의 불꽃쇼를 연출합니다. 한편 축제 기간 해외 사절단도 6개 나라, 15개 도시에서 230여 명이 참가하고 황금 물고기 잡기와 물총대전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의 학교 폭력 증가율이 전국 1위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학교 폭력 시물 건수는 지난 2012년 850여 건에서 지난해는 1,330여 건으로 56%나 늘어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는 1,700여 명으로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3번째로 많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 비율은 0.57%로 전국 평균 0.42%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울릉도에 시행 중인 국민임대주택 택지조성공사가 부실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는 울릉읍 도동리에 지상 6층에서 8층 높이 2개 동 72가구를 건립하기 위해 야산을 절취하고 옹벽 공사를 했는데 일부에서 균열이 생기고 연결 부위가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절개한 야산이 수십 미터나 되고 옹벽 높이도 7미터에 이르러 부실 공사로 인한 균열이라면 사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사회복지기관 관계자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시책기획단 연구과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보고회에선 포항형 더플러스 긴급복지와 엄마랑 아이가 행복해지는 커뮤니티 마더센터, 포항형 청소년 문화존 등 8개 신규 연구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복지시책기획단은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생애주기별 시책 발굴을 위해 5개 팀 34명으로 지난 4월 발대식을 갖고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마지막 심의를 앞두고 국비 확보를 위한 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시군 부단체장이 참가한 가운데 가진 오늘 회의에서 경상북도는 내년 12조 원대 국비 확보를 목표로 주요 SOC 사업과 신규 사업 160여 건에 대한 마무리 점검을 폈습니다. 특히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해당 중앙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